이제 이어서는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아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는지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상호작용 유형 3가지를 아마 그 얘기를 듣고 나시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이제 기관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장난감, 교구를 선택할 때에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처음 만나는 대상자가 있어요. 바로 부모입니다. 이 부모는 이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세상 조금 잘 살만하구나. 혹은 이 부모가 나의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잘 반응해 주지 않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나를 대하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남는 사랑 관계에 대한 레퍼런스는 불신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도 우리 자녀에게는 따뜻한 정서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애착 관계를 통해서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그 첫 단추를 잘 이제 맞추신다면 이 자녀가 만나는 또 다른 이 부모와 거의 동급의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요. 오며 가며 만나는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알고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나를 돌보아주고 나에게 그 좋은 교육적인 지원을 해주는 대상, 바로 교사입니다. 그래서 유아 입장에서는 부모와 교사가 거의 동급의 상호작용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첫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갖추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자녀에게 사람을 대할 때 좋은 관계를 물려주는 측면에 있어서 좋은 부모가 먼저 되셔야 돼요. 사실은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 유치원 가기 싫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처음 부모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기관에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무언가 좀 잘못하시나? 혹은 이 기관에서 아이가 재미가 없나? 라고 먼저 그 물음표를 던지게 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 제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관계는 뭐냐면 나와 우리 자녀가 건강한 애착 관계를 잘 맺었나라는 것들을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 관계가 단단하게 맺어져 있었을 때 이 아이는 자신을 돌보아주는 교사를 만났을 때에도 이 사람을 적대적인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요. 저분은 나를 도와주는 아주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우리 교육기관,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에게는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려주지 않도록 이제 표현하시는 언어를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는 어린이집 가기 싫다, 유치원 가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제가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아이에게 오늘 유치원 가면 이런 거 재밌는 것도 한데 네가 오늘 좋아하는 간장 떡볶이도 나온대 라고 이야기하면서 식단표를 같이 본다든지 혹은 기관에서 보여주는 아이의 사진첩을 함께 보면서 엄마가 없을 때에도 엄마가 나의 삶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호작용을 많이 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아이가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팁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 상호작용 유형은 어떤 것이냐면요. 유아 대 유아와의 상호작용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자녀와 상호작용할 때는 사실은 어른과 아이이기 때문에 어른은 아이에게 주는 형태로 상호작용을 주로 많이 하게 되어요. 그런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서로 같은 발달 단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배려해서 주거나 누가 누구를 배려해서 양보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사실 경쟁 관계가 더 주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아이들이요. 서로 어떤 원하는 것이 있으면 협상하는 것들을 배우고요. 때로는 그 협상이 잘 안 되고 언어 발달이 좀 느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해서
돼서 저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공격성이 아니라 저 물건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이 친구를 때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혹 아이를 한 명만 키우고 계시는 경우에도요, 여러분,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는 형식으로 상호작용하시는 것보다는 때로는 부모도 아이에게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새로운 낯선 곳에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쓰레기를 이제 버리려고 하는데 항상 어떤 아이들 엄마 손에 그냥 올려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친절하게 그 아이의 손을 이끌고 가서 휴지통은 여기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기서 행하는 사회적 규칙을 잘 알려주는 형식으로 상호작용하시고, 때로는 친구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도 엄마가 먼저 가서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이 아이가 해결하는 것을 한 발짝 물러서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아이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전략가 잡초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 부제가 뭐였냐면 타고난 약함을 전략적인 강점으로 승화시킨 잡초의 생존기라는 부제가 있었는데, 이 잡초라는 식물의 특성이 있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잡초는 자신이 씨를 많이 뿌리는 것이 태어난 사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발로 이 잡초를 콱 밟아요. 그러면 이 잡초가 쓰러지겠죠. 그러면 이 쓰러진 상태 그대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대로 눕혀진 그 상태 그대로 씨를 뿌려 나가는데 에너지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 책이 유아교육 관련한 책은 아니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가 지금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아야 될 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잡초처럼 키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잡초가 가지고 있는 강한 특성이 뭐예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 잘 되는 아이가 삶을 잘 살아내는 실력을 가진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